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아, 조용히 하라고. 첫 번째 준 단어장은 말 그대로 라스트 월드야. 마지막에 외워라 이거지. 제발 이건 다 외우고 들어갑시다. 조용히 해봐. 아, 조용히 하라고. 어렵거나 필수적인 것들만 조금 나름대로 추려봤으니까 이건 제발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오늘 수업 자료인데 마지막에 외워라 이거지. 제발 이건 다 외우고 들어갑시다. 거기 보면은 제발 이건 다. 어렵거나 필수적인 것들만 조금 위주. 나름대로 추려봤으니까 이거 제발 외우고. 빨간색은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자기가 어법이 약하면 그냥 외워. 그냥 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파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할 거. 파란색. 키워드나 주제 문장 같은 거니까. 자기가 어법이 약하면 알겠죠? 그냥 외워. 네. 그냥 외우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녹색 순서 삽입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그거를 가지고 파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할 것. 낼 확률이 높은 것들이니까 키워드나 주제 문장 같은 거 잘 봐두시고. 순서 삽입 약한 친구들 많잖아. 네. 그리고 녹색 순서 삽입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오늘 수업은 지문이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순서 삽입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낼 확률이 높은 것들이니까 내가 표시해 둔 거를 너희들이 잘 봐두시고 공부하기를 바라고. 순서 삽입 약한 친구들 많잖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내가 빨간색 표시해 둔 거는 최소한 오늘 수업은 지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것을 그나마 큰 것들로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해 둔 거를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지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내가 빨간색 표시해 둔 거는 최소한이야. 최소한. 알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그나마 표시해 둔 것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내가 설명을 할 거야. 문법 하나도 나머지 너희들이 혼자서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요 어휘도 마찬가지야. 내가 표시해 놓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뭐 표시해 둔 것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내가 설명을 할 거야. 문장 나머지 너희들이 혼자서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어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느낌으로 중요 어휘도 마찬가지야. 내가 표시해 놓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동의어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니면 내용을 조금 더 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일 수도 그거를 있고.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느낌으로 내용 짚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빠르게 넘어갈 건데 내용을 다 중요해. 빨간색한 거 다 중요한데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여기다가 같아서 발표하면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할 거야. 내용 짚어주는 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갑시다. 교과서는 빠르게 넘어갈 건데 이게 전치사고 다 중요해. 빨간색한 거 다 중요한데 특히 여기다가 별표 한번 쳐. 그래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발생했다. 전치사구 때문에 여기 앞에를 바로 그러니까 이즈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전치사구 동사가 주어 앞에 나온다. 그럼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발생했다. 여기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나오면 전치사구 때문에 도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즈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이즈의 위치가. 동사가 주어 앞에 나온다. 알아두세요. 예. 자, 그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요 부분 별표 한번 쳐. 여기 위치 부분 여기 나오겠지. 그치? 이 위치는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목적격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야. 넘어가서 they had to처럼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 이 부분 별표 한번 쳐. 여기 위치 부분. 근데 얘를 이 위치를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and로 바꾸면 여기 it까지 써줘야 돼. 목적격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포인트야.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야. they had to처럼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근데 얘를 어법상 틀리는 거 고르시오라고 한 다음에 위치 대신에 and를 써. it까지 써줘야 돼. 그러면 안 틀려 보여. 이게 포인트야. 안 틀려 보인다고. 근데 and를 쓸 거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and랑 it을 합쳐야 위치가 된다. 어법상 틀리는 거 고르시오라고 한 다음에 위치 대신에 and를 써. 그러면 안 틀려 보여. 안 틀려 보인다고. 근데 and를 쓸 거면 it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and랑 it을 합쳐야 위치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넘어가요. and랑 it을 합쳐야 위치가 된다. 넘어가고. 자, 넘어가 다음 장으로.
그 다음 장에서 여기 별표 넘어가요. 가짜 목적어 구문. 자, 넘어가 다음 장으로. 얘가 목적격 보어. 뒤에가 그 다음 장에서 여기 별표. 가짜 목적어 구문.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형태를 기억해. 뒤에가 특히 가목적어 구문은 진짜 목적어. it을 빼놓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쫙 밑줄을 쳐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해놓고 때문에 여기다 뭐 it을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근데 it을 빼면 막상 빠지잖아? 그러면 안 틀려 보여 문장은. 제대로 it을 빼놓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밑줄을 쳐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it을 빼버려. 뭔가 안 it을 빼면 여기 it이 꼭 있어야 된다. 막상 빠지잖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틀려 보여. 꼭 알아놔야 된다. 제대로 공부해놓지 않으면. 알아두시고. 그다음 여기도 중요해. make 다음에 여기를 목적어 표시하고 여기를 뭔가 안 틀려 보여. 다음에 여기 형용사라고 가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꼭 알아놔야 안 된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여기도 중요해. make 다음에 여기를 목적어 표시하고 여기를 목적격 보고 표시한 다음에 여기 형용사라고 써놓자. 형용사라고 써놓고 부사가 안 된다. 자, 그다음 이거는 나오면 땡큐인 거니까 꼭 외워놓자. To take pictures of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of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 take picture는 이거는 나오면 땡큐인 거니까 꼭 외워놓자. of가 되면 뭐뭇에 대한 사진을 찍다는 뜻이 된다. of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of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 테이크 픽처는 사진을 찍다는 건데 들어가면 여기다 주어 표시하고 어가 되면 뭐뭇에 대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is가 중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어법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들어가면 여기다 주어 표시하고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is가 중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어법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꽤 있다. 자, 그다음에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가짜 목적어 구문. 됐어요. 똑같은 개념.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가짜 목적어 구문. 가짜 목적어가 벌써 이제 가짜 목적어 구문이 벌써 세 번째 등장했지. 그지? 그러니까 가짜 목적어 구문에 대한 이해를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가 있고 가짜 목적어가 벌써 여기도 주어 가짜 목적어 구문이 벌써 세 번째 등장했지. 여기다가 동사. 그지? 그러니까 가짜 목적어 구문에 대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어 표시하고 연결해서 여기다가 동사. 요렇게. 자, 그다음 교과서에서 어법 변형될 수 있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여기야. 이게 원래 문장이야. It can be said that the smartphone lets everyone use. 이 자체도 교과서에서 중요해. 어법 변형될 수 있는 동사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자체로도 중요해. 이게 원래 문장이야. 얘를 복문이라고 해. 주어 동사가 2개 이상씩 있는 걸 자체도 중요해. 이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체로도 중요해. 물론 서술형이라면은 얘를 복문이라고 해. 근데 서술형이 아니라서 2개 이상씩 있는 건 엄청 높진 않아. 이걸 단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서술형이라면은 써가지고 복문으로 만든 거야. 서술형이 아니라서 써가지고 엄청 높지 않아. 2개씩 쓴 거지. 그래도 이거를 단문으로 바꾸는 거지. 여기서 얘를 주어로 해가지고 복문으로 만든 거야 문장을. 접속사를 써가지고 부분 주어 동사를 2개씩 쓴 거지. 이거를 단문으로 바꾸는 거지. 스마트폰을 얘를 주어로 해가지고 단문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can be said to let everyone use까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거. 이 부분. 알아나. 둘 다 외워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엄청 중요. has played 둘 다 외워놓는 게 좋아. 한 다음에 in 다음에 ing.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let 다음에는 동사 원형. 여기까지. 여기도 엄청 중요. has played crucial role까지 한 다음에 in 다음에 ing. letting the world know. 근데 let 다음에는 동사 원형. 여기까지. 공부해 두시면 letting the world know까지. crucial role 다음에 in, letting the world know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넘어가. 여기까지 교과서 간단하게 끝냈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너무 필수. 됐어, 너무 필수적인 것들. 여기까지 교과서 나머지도 공부하세요. 간단하게 끝냈지만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너무 필수. 리딩 파워부터 가겠다. 리딩 파워 18개. 나머지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5개, 외부는 5개라서 5쪽으로 넘어가서 38개야.
38개. 리딩 파워부터 가겠다. 리딩 파워 18개. 그래서 우선은 모의고사 15개, 외부준 5개라서 총 38개야. 리딩 파워 반 정도. 리딩 파워 정도. 그래서 우선은 리딩 파워 금방 하거든. 거기까지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생각이니까. 리딩 파워 반 정도. 자, 이번에는 리딩 파워 금방 하거든. 주제랑 요약이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생각이니까. 꽤 읽어볼 만하게 나왔어. 자, 이번에는 PT형을 많이 갈궜어. 주제랑 요약이 요즘에 PT가 읽어볼 만하게 나왔어. 조금만 물어보면 돈 내라고 많이 갈궜어. 조금만 물어봐도 많이. 그래서 열받아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요즘에 PT가 돈을 냈어. 조금만 물어보면 돈을 냈어. 돈 내라 그래. 조금만 물어봐도 돈 내니까 좀 열받아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잘 나왔어. 주제랑 요약이 잘 나왔고 내가 돈을 냈어. 많이 한 다음에 잘 나왔어. PT가 이상하게 한 거는 좀 낫더라고. 파일럿한테 물어보고 주제랑 요약이 잘 나왔고 내가 이번에는 점수도 많이 한 다음에 예전 버전보다 이상하게 한 거는 좀 더 낫다. 주제나 요약이 물어보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읽어볼 것. 이번에는 진짜 예전 버전보다 좀 더 낫다. 주제나 요약이. 그래서 내용 읽어볼 것 위주로 좀 공부할게. 자, 첫 번째 10-EX1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용 과학 이론이 공부할게. 자, 첫 번째 10-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 과학 이론이 옳다고 증명돼서가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 지금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그게 옳다고 증명돼서가 아니라 뭐라서 그런 거야. 걔 빼고 나머지들이 다 틀렸다고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그게 옳다고 증명돼서가 아니라 뭐라서 그런 거야. 어떤 과학 빼고 나머지들이 다 틀렸다고 증명된 거야. 이 이론이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어떤 과학 이론이 이론으로 증명됐다는 얘기는 알겠어? 다른 이론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야. 알겠지? 이런 표현 여기서 요약 다른 이론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거야. 이게 포인트야. 꼼꼼하게 알겠지? 이런 표현 여기서 요약 엄청 잘 돼 있어. 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자 그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다른 모든 이론들을 뭐 하는 거였어? 본문 단어 이거야. 리젝트하는 거였어. 모든 이론들을 거부하는 거지. 그지? 근데 뭐 하는 거였어? 본문 단어 이거야. 리젝트하는 이론을 거부한다. 이런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리젝트는 이론을 거부한다. 이런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이야. 반박. 여기서 리젝트는 그러니까 반증,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 반박이야. 반박.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디스프루브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의 느낌. 그래서 요 단어 꼭 알아놓고 알겠죠? 그래서 요 단어 꼭 알아놓고 잘 봐두시길 바라고 넘어가 다음 걸로. 나머지는 너희들이 어법 잘 봐두시길 바라고. 두 번째 넘어가 다음 걸로. EXE2 재활용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항상 하는 건 별로 없어. 나 환경에 대해서 그나마 열심히 하는 게 뭐라? 근데 막상 재활용 하는 건 재활용 왜 한다? 근데 그나마 열심히 하는 게 뭐라? 실천 가능성. 재활용 왜 한다? 여기다 써놔. 두 가지야. 실천 가능성. 요거 뭐야? 다시 여기다 써놔. 용이성. 그 다음에 가시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쉽고. 그 다음에 가시성, 실천하기 쉽고 두 가지 때문에. 두 번째, 잘 보이고. 이 두 개야. 실천하기 쉽고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돼. 잘 보이고. 이 두 개야. 요 두 개지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쉽게 참여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 파란색 알죠? 네, 요거 파란 색깔 한번 해봐.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 파란색 아니었네. 요거 파란 색깔 한번 해봐.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 이렇게 연결시켜. 이 용이성 때문에 용이성, 이지네스. 이 용이성 때문에 용이성, 이지네스. 그래서 재활용을 구분짓는 것은 그러니까 재활용을 구분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재활용을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재활용을 구분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었어?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이유는 할 수 중요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성이 아니라 용이성이다. 요거 이게 포인트. 자, 나머지 어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도 별표 한번 쳐놔. 자, 나머지 어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도 별표 한번 쳐놔. 이거는 이니치가 나오면 틀려요. 원래는 이거는 이니치가 나오면 틀려요. 원래는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 없어. 원래는 안 나와.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 여기선 얘 원래는 안 나와.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니치가 나오면 완전히 틀려버릴 수도 있어. 왜? 이니치가 나오면 완전히 틀려버리거든. 설명은 좀 내가 그냥 자세하게 안 할게. 그냥 여기 설명은 좀 내가 꼭 외워놔. 자세하게 안 할게. 그냥 여기 위드 위치라는 꼭 외워놔. 무조건 여기 위드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법성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가능성이 좀 있는데. 두 번째 여기 별표를 여기다가 연결시키고 여기가 아니야. 프로블럼스가 선행사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야. 프로블럼스가 선행사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펙트가 선행사. 그래서 요 지문에서는 어법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어법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요거랑 두 개. 이게 요거랑 가장 가능성이 요거랑 두 개.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넘어간다. 다음. 넘어간다. 다음. 10-1번. 10-1번. 아이의 호기심과 실험 정신에 제발. 아, 이거 뭐였어? 호기심과 실험 정신에 제발. 어떤 놈이 뭐였어? 내려오라고 했더니 안 내려오고, 신발 내려오라고 했더니 안 내려오고, 신발 들고 막 이걸 하고 있어서 아빠가 열받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혼을 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뭐라 했어? 제가 자기 뭐 뭔가 실험하고 뭐라 있는 했어? 거라 했잖아. 자기 뭐 그래서 실험하고 아빠가, 있는 거라 했잖아. 아이들은 이게 실험을 하는 걸 수 있구나. 이게 실험을 하는 걸 기르는 과정이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아빠가 오히려 아이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애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애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딱히 어려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어법도 예, 어법도 그렇고. 근데 여기 뭐 with 다음에 ing 나오는 거. 그다음에 mak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그다음에 prevent A from ing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나야 되겠지. 공부에 나야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항상 분사 구문은 너네들 수업에서 진짜 변형이 많이 되는 부분이야. 분사 구문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바뀌는 거야. And he often make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사 구문은 항상 접속사와 동사.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접속사랑 동사가 합쳐지면 ing 분사 구문. 알겠지? 다시 말하면 분사 구문을 접속사와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네. 넘어가고. 자, 그 다음 10-2번도 쉽지. 제일 중요한 거 봐요. 누구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만의 자질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 그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넘어가고.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게 주제야. 아이들의 문화 변화의 주역이다. 주제. 이게 주제문. 이게 주제문. 아이들의 문화 변화의 주체이다. 딱히 내용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 어법적으로 봐봐. 여기서 of랑 as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 think of A as 비구문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나와줘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빠져. 예를 들어서 of까지만 쓴다거나 of를 빼고 as만 쓴다거나 하면 틀린 거야. 둘 다 있어야 된다. of랑 as. 이건 그냥 외워놔. 동의어 써는 것 좀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자, 10-4는 잘 들어. 이건 잘 들어야 돼.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아. 약간 애매해. 근데 이제 내 결론은 이거. 내 결론이니까 참고만 해. 내 결론은 이거 그거잖아.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좋은 말 잘 못한다. 그치? 좋은 말 못하고 막 이상한 말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렇지. 근데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공유해야지만 우리는 그들의 뭐 힘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각각의 사람이 다른 힘을 가족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우린 팀으로서 잘 일할 수 있다. 이거거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AI를 돌려봐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난 처음에 AI를 돌렸을 때 얘가 이렇게 말하길래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내가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AI를 3-4개 돌려봐도 이렇게 나와. 말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여기 안 나와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가족 간에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좋은 가족이 되고 좀 더 강점이 살아난다. 이런 느낌으로 이 지문을 이해해야 돼. 굳이 말로 표현한다. 여기에 방점을 찍을 필요는 없어.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 긍정적인 가족 간의 긍정적인 행동은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팀워크가 높아진다는 거 뭐냐면 가족 간에 끈끈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막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어? 어법적인 건 거의 공부할 게 없어. 빨간색 아무것도 없죠. 거의 아무것도 없지 않지만 거의 없지. 내용, 그 주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넘어갑시다. 자, 11-EX1도 어렵지 않아. 전문가들의 치료 기준 차이. 같은 데이터를 봐도 전문가들마다 치료 기준이 다르다. 최선의 치료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죠? 예, 이거 그런 지문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Differing views among specialists. 이 정도까지가 진짜 중요한 말이지. 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른 관점, 치료에 대한 다른 관점. 자, 그 다음 얘는 어법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놔. 여기 suggest가 나왔어, suggest. 제안하다라는 뜻이야. 제안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여기 대절의 주어가 patient고,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동사야. patient가 주어고, take가 동사야. 근데 이 부분에 제안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절에는 should가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되는데 생략될 수가 있어.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take가 나왔어. 오케이? 자, 근데 본문에서는 어차피 주어가 patient, 환자들, 복수였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take야. should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해가?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잘 들어. 여기를 만약에 틀렸냐라고 고르라고 밑줄 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한번 봐야 돼. 볼 필요가 없어. 미안. 볼 필요가 없어. 여기는 앞에 주어가 단수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take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왜? should가 앞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낚을 수가 있어. 앞에 있는 주어를 바꿔서 여기를 막 patient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단수로 바꿔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takes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take가 아니라 takes. should가 어차피 안 써있을 거니까. should는 시험에 안 써있을 거니까 takes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때 여기 있는 주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이 suggest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should take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다 라고 암기해둬도 괜찮다 이거는.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11강 두 번째 거 소유의 심리적 덫. 이건 무슨 내용이었지? 오너십의 병폐. 오너십의 병폐 이거. 이것도 왜 안 돼 있지? 이것도 파란 색깔 칠해두세요. 오너십의 병폐. 이게 키워드야. 이 1이라고 하는 게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병폐야, 병폐. 뭔 내용이었어? 한 번 가지면 그 다음에는 더 낮은 걸로 못 간다. 그치? 집을 큰 거 샀는데 작은 집으로 못 간다. 차를 비싼 걸 샀는데 작은 차를 못 산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Once we upgrade our possession. 우리가 possessions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 we have a hard time going back. going back은 뒤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여기 깨알 어법 하나 알아놓고 hard time 다음에 이거 ing 나와줘야 돼 여기. 됐죠? 그래서 다운그레이딩 하는 것은 페인풀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내려갈 수 없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11-11강 1번도 너희들 질문을 많이 했던 질문인데 결론적으로 주제는 대기업이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건 그 내용이잖아. 아프리카 애들은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물건이 쌀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나라 부유한 국가랑 싸웠을 때 낮은 가격으로 승부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가 보조금을 때려버리면 보조금이라는 게 뭐야? 너 원래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50원 대줄 테니까 50원에 팔어. 이게 보조금이야. 알겠어? 근데 아프리카는 60원에 팔어. 원래 미국은 100원에 파는데 그럼 40원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싼 거를 사니까 아프리카 거를 산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트럼프 이 새끼가 야 내가 너한테 50원 줄게. 너 50원에 팔아. 이래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아프리카 걸 사지 않고 미국 걸 사겠지. 그럼 경쟁이 안 되지.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망한 나라들은 계속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제는 공정무역을 하고 싶으면 보조금 줄이고 아프리카 국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 subsidy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subsidy 보조금. 그래서 여기가 키워드지. Rich countries. 부유한 국가들이 이 보조금을 천천히 줄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농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법상 중요한 건 거의 없습니다. 얘는. 넘어갈게요. 자, 얘는 침팬지의 수량 비교 능력. 그거지. 비슷하게 있었을 때 애들이, 그러니까 침팬지는 수량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수량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 자, 어법을 좀 볼게. 일단 첫 번째 이거. 오브 위치야. 오브는 뭐뭐들 중에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10들 중에서 이렇게 오브가 꼭 있어줘야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데 be faced with는 그냥 faced야. 요거를 기억해야 돼. were를 쓸 거면 원래 본문은 이거야. 수동태를 쓸 거면은 with를 써줘야 되는 거고 안 쓸 거면 그냥 faced만 써줘야 돼. faced만 썼을 때 자, 앞에 비동사 없지? 자, 이때 with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때 with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수동태가 안 되죠.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were appeared 하면 틀리다. 네. 까지. 여기도 어법 가능성 있어. 이렇게. 이것도 중요해. 언어가 아니고 디아들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됐죠? 네. 넘어가고. 자, 11강 3번. 자, 내용일치 출제확률 높음. 이거는 몇 년도에 뭘 했고 어떤 주제가 없어. 그냥 이건 딱히 주제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나도 괜찮아 서준아. 좀 더 자. 피곤하지? 내용일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겠어? 근데 내용일치 문제 나왔을 때 선지가 영어로 나오니까 우리가 틀릴 확률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이라도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표시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네, 진짜. 아예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뭐 주제나 이런 걸로 포인트가 없어. 그냥 쭉쭉쭉쭉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역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얘는 내용을 꼼꼼히 훑어볼 것.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자, 11-4. 개척자 정신과 미래 경자. 개척자 정신은 진짜 중요한 말이 요 말이야. 뭐냐 하면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 The important point is that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개척자가 되려는 헌신이라기보다는 의무, 책임은 precede라고 하는 것은 선행한다. 뭐뭇을 앞서간다 이 말이야. 뭘 앞서가냐 하면 exact calculation of financial gain이야. 재정적인 이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앞서간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당장에 어떤 계산을 하면 개척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렇잖아. 내가 어떤 시장에 가서 뭘 팔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겠냐고. 당연히 벌기 힘들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 성공하면 대박인 거고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이 이거야. 개척자가 되고 싶으면 계산을 일단 계산보다 이 헌신 정신 이것이 앞서가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개척 정신은 성공을 보기 전에도 시작된다. 수익 계산에 앞서 용기 있게 미래에 도전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 이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19강.
EX 1번 쉬워요. 최저임금법이 노동착취를 막는 보완책이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미니멈 웨이지 로우 최저임금법. 이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고요. 자, 얘는 어법 좀 볼게. 여기 보면 historical evidence가 주어고 포인트가 동사, 얘가 전치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된 거야. 전치사 뒤에는 ing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역사적인 증거는 지적한다. 뭐를? 직원들이 이 사장들 착취 받는 거니까 수동태. 이 부분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워커가 빠져도 안 돼. 의미상의 빠져도 안 돼. 그냥 이대로 다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야 돼, 그냥. 자, 그 다음. 요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여기 내가 해석을 좀 해볼게. 역사적 증거는 보여준다. 직원들이 사장들한테 착취당하는 것을. In the absence of. absence가 뭐야? 없는 거지. 그치? 뭐가 없어? 적절한 법이 없어서. 적절한 법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사장한테 삥 뜯겼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가리키는 건 착취당한다는 거야. 착취당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일꾼들이 항상 그들의 컨트리뷰션,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그들이 기여한 거에 대해서 항상 보상받지는 못한다 이거야. 왜? 법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 여기 as economic theory would suggest 야,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이거든.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다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직원들은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항상 보상받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건 뭐냐 이거야.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건 뭔데?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경제 이론에서는 너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항상 받아야 된다가 경제 이론이야. 근데 경제 이론에서는 그렇게 제시하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이해갔어?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나 같으면 뭘 내냐 하면 얘가 무슨 말이냐를 낼 것 같다는 거지. 여기만 밑줄 쳐놓고. 그 나온 다음에 이런 거지. 경제 이론상으로는 일꾼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항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건 그것이다 이거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저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보상을 못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보상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가 포인트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좀 봐봐. 요 어떤 단어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 사장님들은 일꾼들을 착취할 수 있어. 만약 사장님들이 법적으로 통제받지 않으면야 이런 것들도 잘 봐놔야 돼. 낯이 빠지고 시험에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아야 착취할 수 있는 거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여기가 만약에 법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면 여기 없어.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얘들은 착취할 수가 없겠지. 여기가 unable로 바뀌어줘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충분히. 여기를 able 해라 unable로 바꿔놓는 거야.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틀린 거지. 여기가 낯이 없어져 있다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됐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오해는 논쟁이 아니라 공감으로 풀린다. 논쟁은 오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공감이고요. 이것이 갈등을 푸는 열쇠이다. 그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어. 이 부분이 주제인 거지. 아규멘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sympathetic desire, 이게 공감이지.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 나와 뒤에?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너네 회사 욕하니까 아 그러셨어요? 이거 잘 팔았다 뭐 이상한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볼 것도 없어. 진짜 여기 읽을 것도 없어. 여기는 포드 나오고 이건 읽을 것도 없어. 여기 포인트만 딱 보면 돼. 자 다음. 자 얘도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돼. 얘도 그냥 도시에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하기 위해서 뭐 도로도 바꾸고 뭐 했다는 거잖아. 그치? 이거 두고. 네, 어법이 근데 그래도 어법이 은근히 중요해. 뭐 수동태, 여기도 수동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근히 어법이 나오니까 어법은 좀 공부해 놓고, 예, 내용적으로는 특히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이번엔 레이블링. 낙인 찍는 거. 자, 부정적 낙인은 학생의 태도를 악화시킨다. 낙인을 찍으면 학생은 그게 된다. 학생한테 야 바보야 바보야 하면 걔 진짜 바보가 된다 이 말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 자,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 라벨이 낙인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좋다. 장려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봐봐. 불행히도 이것은 레어리티다. 레어리티라고 하는 것은 흔치 않다. 희귀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부분이 삽입절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니까. 뭐 나머지는 딱히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9-3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좀 볼게. 이거는 흐름을 좀 봐야 돼. 동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야. 동기가 있어야 하지. 그지? 근데 이거 조금 잘못됐네. 동기는 감정. 일단 첫 번째는 감정이야.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동기를 부여하는 건 감정이다 이거야. 이 사람이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없기도 하다. 오케이? 사람이 생각해봐. 너네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기분이 나빠. 뭔가 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치? 반대는 엄청 기분이 좋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럼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동기는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다음 뭐냐면 이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반응은 문화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받는 건 감정에 의한 건데 내가 어떤 감정을 겪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알겠어? 예를 들면 외모를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내가 오늘 공부하러 가는데 야, 너 오늘 너무 잘생겼어. 오늘 너무 예뻐. 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별로 금기시하는 문화권이 있다고 치자. 그런 문화권에서 야, 너 예뻐 잘생겼어 말하면 왜 내 외모 갖고 네가 평가지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극한적인 예를 들면 그치?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니까. 알겠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hat brings out the response of frustration of joy. 그러니까 좌절을 갖다 줄지 즐거움을 갖다 줄지는 문화마다 다르다. 문화마다 다르다. 동기는 감정에서 오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문화마다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잘 이해해 두세요. 하고 19-4번 음식 강요와 제한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애들한테 너 먹지 마 이러면 안 된다. 먹어 이거 먹어 먹지 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강제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음식은 반드시 여기가 중요해. 객관적이며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해요.
그러한 제한이, 이거 프로히비션은 금지, 제한 이런 뜻이야. 그러한 제한이 역효과를 갖는다. adverse effect. 여기도 adverse가 나올 수 있어요. 역효과. intended는 의도한 거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어.
신세경 끼우지 마. 어차피 계속 잘 거잖아. 어디 잘 잤어? 어? 이 친구 잘 잤어? 꿀잠자던데? 예준아, 예준이 잔다. 예준이도 자는데? 자, 모의고사 더 어려우니까 저 집중하시고 갑니다. 자, 모의고사 첫 번째 거. 부의 욕망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100만 원 있는 사람과 1억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요만큼이 중요하다. No absolute definite amount of wealth. Relative. 이렇게. 절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이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 근데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뒤에를 보면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여기까지. 근데 왠지 진짜 그 in never occurs부터 보면은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여. 근데 약간 애매한 거야. 이게 가주어 진주어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공부해놔. ask for 뒤에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다. ask for 뒤에. 그래서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외워두시고 여기는 그냥 인일치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공부해둡시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얻는 것 사이의 균형에 따라 만족을 느끼며 욕망은 절대적 한계 없이 개인의 기대에 비례한다. 내가 얼만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요 단어.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서도 함의적 추론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 호라이즌이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여기선 지평선, 영역이라는 뜻이 돼. 지평선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선 영역. 그래서 동의어 요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돼. 관점, 경계, 영역 뭐 이런 뜻이거든.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어까지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즉시 보상의 유혹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 즉시 보상의 유혹이 판단을 왜곡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 말이 중요해. 지금이라는 요소, 이 지금. 이 요소가 개입이 되면 동일한 보상이라도 사람 선택 달라지며 쾌락, 할인, 현상이라고 말해. 당장 즐거우니까. 이거 그거잖아. 이자 받을래, 지금 그냥 받을래, 이거잖아. 그치? 한 달 뒤에 이자 받을래, 지금 그냥 받을래,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어차피 12달 있다가 100만 원을 받을래? 13달 있다가 110만 원 받을래? 하면 사람들이 110만 원 선택하는데, 이왕 1년 기다렸으니까 한 달 더 기다리는 거 괜찮으니까. 근데 너 지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한 달 기다렸다가 110만 원 받을래? 하면 사람들은 지금이란 말 때문에 쾌락 할인이 들어가서 그냥 10만 원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이 부분이야. 지금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요 단어 달아다 일관성이 없는 inconsistent니까 일관성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요 문장은 더비더비 구문으로 어법상도 중요하니까 꼭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서 삽입도 딱 좋아. 여기 This is amazing 이 부분 뭔가 삽입 나오기 딱 좋아. 다음 손잡이 경향. 여기서 말하는 손잡이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출생 전부터 결정된다. 손잡이 경향은
출생 전부터 결정된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별표. 전치사 구가 나와서 아까 교과서 했을 때랑 똑같은 거야. 도치 발생. 도치 발생.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앞에서 애들이 이제 글자를 쓸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글씨를 쓸 정도가 됐을 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 결정 난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틀렸다. 이 가정은 틀렸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그치? 그리고 무슨 내용이 나와?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언제? As early a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이거는 수정된 후에 10주. 엄마가 임신한 다음에 2달 반만 있어도 애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결정이 난다 이 말이지.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넘어가고. 원근법은 관찰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그냥 이거는 요 요약만 잘 읽어보면 돼. 실제 사물의 입체감을 평면에 표현하려면 시점 설정과 관찰을 통해서 원근법을 정확하게 적용.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 많은 관찰을 해야 된다. 실제 생활에서. 실제 생활과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법 좀 볼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여기는 appear 뒤에 부사가 나왔지. 자, 이 차이점을 반드시 공부해놔야 돼. appear 뒤에 형용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뭐뭐인 듯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appear 뒤에 부사가 나오면 다르게 등장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appear 뒤에 부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나타나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의미가 달라져. 근데 이제 의미까지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고 왜 여기는 형용사, 여기는 부사가 나왔다. 이렇게 외워두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주제가 그냥 얘야. 그냥 이게 끝이야. 더 없어. 유가가 낮아지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가가 높아지면 GDP가 하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치명타가 된다. 끝. 근데 포인트는 급등을 했을 때 안 좋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낮아질 때 좋다가 포인트야. 이 글의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근데 여기서 한 번 흐름이 바뀌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삽입 순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똑같아. 한 번 더 바뀌어. 이렇게. 이 두 번 바뀌거든. 컨버슬리가 두 번 나와서.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포인트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 31번. 본인과 관련된 정보는 더 잘 기억된다. Self-related information is better remembered. 잘 써있지. 주제 잘 써있어.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는 금방 까먹는데 상관 있는 이야기는 잘 기억된다. 그래서 여기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요게 뭐였어? 요게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중요해. Make the abstract personal. 이렇게 가. abstract는 추상적인 거.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 나랑. 관련이 없다기보다 나와하고는 관련성이 좀 먼 것을 personal하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즉, 관련 있게 만드는 것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 abstract어 하면은 잘 못 알아듣지만 개인적으로 만들면 이거 그거잖아. 야, 너 친구 앞에 뒤에 옆에 3명 있지? 그 중에 한 명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3분의 1이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한테 그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 잡스 얘기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유사성. 유사성은 새로운 기술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알아나? analogy란 단어. 예. 이게 유사성이라는 뜻이야. similarity.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데스크탑, 윈도우, 마우스 막 이런 단어를 썼다 이거잖아. 폴더 뭐 이런 거. 그치?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다 그런 얘기야. familiar term 이게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이해하기가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패러롤이라는 단어도 중요해. 원래 이제 평행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평행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유사점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analogy, resemblance, similarity 이 세 가지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돼.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유사성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33번은 거북이 얘기죠. 원래 거북이는 어떻게 했어? 빛을 향해서 그냥 갔어. 빛을 향해서 가다 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북이들이 빛을 향해서 무작정 가는 것이 원래는 이성적 행동이야. 맞지? 그치?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 어떤 문제? 인공빛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거북이가 빛을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기를 이해해야 돼. self-destructive. 이거는 뭐야? 자멸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자멸적이 왜 자멸적이야? 진짜 자멸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멸적이 된 거지. 원래는 빛을 따라가면 살았는데 빛을 따라가면 죽어. 근데 빛을 따라가. 그러니까 자멸적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 자멸적인 바다 거북이가 비이성적인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빛을 따라가는 게 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비이성적으로 된 거야?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지. 정답은 뭐래? 그렇대. 비이성적이 된 거래. 근데 이 자체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는? 현대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현대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성적이었던 거북이들의 행동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비이성적이 됐다. 조상의 환경에선 합리적이었던 비추적 본능이 현대의 인공 조명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비이성적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개 보면 돼. 조상들에게는 이성적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블라인드 되었다. 막혔다 이거지. 됐고 넘어갑시다. 뇌는 감각기관이 없으면 외부 세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귀가 없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당연히 듣지 못하지만 뇌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야.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치? 그러라고 귀 있고 눈 있고 코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냄새 못 맡고 소리 못 듣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낫이야. 자기 스스로는 감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얘네가 블라인드 폴드가 돼버린 이게 뭔 말이야? 블라인드 폴드는 눈이 그 감각이 다 없어진 거야. 가려진 상태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환각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물속에 넣어놨는데 물인지도 모른다고 하잖아. 물속에 넣어놨는데 그거 모르겠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거야. 우리는 끊임없는 투입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투입을 해야 된다.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성격과 지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36번. 종이와 책의 발명은 문명의 문자를 가속시켰다. 종이와 책의 발명. 이게 끝이야. 원래는 그 문자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가 필요했는데,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말로 전달했지. 그치? 말로만. 그래서 문자가 생겼어. 문자가 생겼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돼. 근데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돌도 써보고 뭐 이것도 다 써봤다는 거지. 근데 다 안 좋았어. 근데 돌보다 훨씬 약했던 종이가 그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엄청난 발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변형될 수 있는 어법이니까 여기 한번 보고 갈게. 원래 본문이 여기야. 원래 본문이 여기. Not until that 구문이야. Not until that 구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스크롤을 코덱스로, 두루마리를 책으로, 코덱스 책이야. 책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 물질, 즉 종이 아니고 종이는 완전한 포텐셜, 재능을 다 펼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재능이라는 게 뭐야? 완전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를 쓸 수 있는 역할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말하면 스크롤에서 종이로, 그러니까 책으로 변화한 다음에 완벽히 됐다. 이 말인데,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나던 앞으로 쓸 수가 있어. 이거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공부만 해놔. 이 문장이 it wasn't until that, 이 문장이 not until로 바뀌면 여기가 도치가 발생하는 거야. did 주어 동사, did 주어 동사, 요렇게. 지금 내가 세 번째 도치 얘기를 하고 있어. 교과서에서 하나, 리딩 파워 하나, 모의고사 하나. 도치 어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거야. 그 중에서 변형시키면 얘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 야, 공부해놔. 모르겠으면 외워놓으라고. 이런 거 나오면 공짜야, 그냥 공짜. 이 문장에서 not until이 앞에 나온다? 그러면 did가 앞에 나와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주장의 근거는 단순 진술이 아니라 복잡한 논리의 연결이다. 자, 이거 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very unlikely야. 가능성이 적대. 뭐 할 가능성이냐면 consist in은 lie in하고 똑같은데 뭐뭐 어디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되게 적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났어. 오케이? 어떤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이 난 이유가 한 문장으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야. 한 문장이 아니고 complex interaction of many ideas and implications, 여기가 중요한 거지. 많은 아이디어들과 함축에 대한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broken down into, 쪼개져야 된다. 분리되어야 한다. 뭘로? 좀 더 정확한, precise, 정확한 premise는 전제 조건. 좀 더 정확한 조건들로 쪼개져야 된다, 이 말. 이게 다야. 이걸 잘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케이? 너 왜 공부를 잘해? 열심히 해서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도 하고 머리도 좋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얘가 한마디로 해결할 수가 없다. 복잡한 것들이 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다 나눠봐야 된다.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가정 환경은 어떤가, 뭐 이런 등등.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봐봐. 질문을 해. Is our analysis of situation, 자,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가?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 요거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않다. hardly는 not이야, never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거의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 reasoning에 대한 목적은 is to avoid assuming이야. 자, assume이란 단어는 가정하는 거야, 가정. 그러니까 명백하다라고 가정하는 걸 피하는 거다. 그냥 한 문장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결론이야. 이게 맞는 이유라라고 가정하는 걸 피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 여기도 단어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어법도 나올 수 있고 단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해. 잘 이해해야 돼. 이 질문 어려워. 오케이? 말이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주는 위기가 아니라 해결책이다. 이주는. 이주라는 것은 경제적 기회추구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딱히 어려울 거는 없어. 요거.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영향, 장기적인 영향. 자, 이번에는 근본이제. 근본이제가 뭐야? 금을 화폐처럼 일정한 화폐 가치로 통일시켜 놓고 금으로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근본이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과도하게 돈을 발행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요거를 억제할 수 있다. 과도하게 돈을 발행하려는 유혹을 억제할 수 있다. 내가 왕이 되면 엄청나게 돈밖에 없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뭐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국민들은 죽어나. 오케이? 근데 금을 하면 금은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걸 억제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보면 금, 은, 다른 메터리얼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지. 본질적으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limited in supply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여기야. 금이 제한한다.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도 어법 하나 볼게. 보면 여기 only if가 들어가 있어. 여기가 자, 만약에 아까랑 똑같아. 나런티라고 똑같다. only if 절이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오면 이거다. 여기서 imagine is가 아니라 imagine 뒤에 다 쓰여 있는 거야. 여기가 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봐봐. 원래 문장이 잘 봐. expression이 주어야. 그 다음에 misleading is misleading 동사야. 원래 이건데 only if가 뒤에가 있지 지금. 근데 only if가 만약에 앞으로 와. only if가 이끄는 절이 앞으로 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여기도 도치가 발생한다. 이거. 오케이? is가 여기로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주어, 동사, only if A 이러면 원래 이런 문장이야. 원래 이런 문장이면 이게 만약에 only if가 앞에 나오면 그러면 동사 주어의 도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도치. 오늘만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치는 어려운데 시험에 나오면 정신만 차리면 너무 쉬운 거야. 그거만 알고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 됐죠? 네. 넘어가고 자, 그 다음 40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이 개입하면 안 좋다라고 배워. 야, 네 감정적인 판단이야. 너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상식이야.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야. 감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실제로는 이게 이렇다. 감정이 뭐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이 되면 판단력이 좋아진다. 봐봐. 뇌의 정서적인 부분이 손상되면 이것은 실제로 에피커시, 효능감, 의사결정의 효능감을 낮춰버린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뭐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음 자, 얘는 선택이 너무 많으면 지나친 선택, 만족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선택이 많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러면 후회랑 불만족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자, 여기 볼게요. Why my choice be so disruptive? 왜 선택이 좋지 않은, 파멸적인 것인가? 방해하는 것인가? 이유는 뭐냐 하면 선택은 강요한다. 우리가 make comparisons 비교하도록. 그리고 상대적인 disadvantages 상대적인 불이익을 인정하도록. 그럼 있잖아.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가 하나야. 김치찌개밖에 안 팔아. 그럼 그거 먹으면 되거든. 맛있으면 끝이야. 근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부대찌개 막 팔아. 찌개 한 10개 팔아. 그럼 어떻게 고민돼? 안 돼? 졸라 고민돼. 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열나 고민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하나 선택을 했어, 김치찌개로. 근데 맛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짜증나지? 무슨 생각해, 너희들? 아씨, 부대찌개 먹을걸. 이런 얘기야. 선택이 많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선택이 없으면 오히려 괜찮아. 맛없으면, 아, 좀 맛없네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여러 개가, 너네 뭐 게임할 때 마찬가지. 뭐 할까 하다가 하나 선택하면 그게 재밌으면 괜찮은데, 재미없는 경우에는 딴 거를 할 거라는 후회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권이 많은 게 별로 좋지 않다. 비교를 하니까. 이게 비교를 한다는 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돼. 됐죠? 그래서 요거 알아놔. 이거 합리적 수로 나올 수 있어요. 타이러니 오브 초이스야. 엄청 중요해. 타이러니는 폭군이라는 뜻이야. 폭군. 독재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선택의 독재야. 그러니까 선택권이 우리를 오히려 망친다. 선택권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 합리적 추론 충분히 나오거나 빈칸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타이러니 오브 초이스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게 초이스야. 선택은 억제한다는 거. 제한한다. 제약시킨다. 우리 의사결정을. 그리고 더 많은 선택이 오히려, 자, 이것도 봐봐. 불행을 증가시킨다고 했어. 불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행복은 낮추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그냥 해피니스야. 그러면 이건 디크리스가 돼야 되겠지. 인크리스가 아니라. 조금만 읽자, 조금만. 시험에 나오면 조금만 읽으면 돼. 읽는 게 제일 중요해. 못 읽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못 읽어서. 됐죠? 네, 여기까지 못 읽어서 됐고.
자, 이제 외부 지문 갑시다. 첫 번째 게 제일 어려워. 집중합시다. 루소 나오는 거. 인간은 타인간의 감정적 유대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며 자급자족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자급자족은 다시 말하면 뭐야? 자기 혼자 인간이 되는 거. 이건 철학적인 얘기니까 이런 거야.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인간 아니다. 눈, 코, 입 있고 팔다리 있다고 인간 아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가 그런 거 얘기했지. 너는 사람이 덜 됐어.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완성된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인간이 인성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타인 간의 감정적 유대가 필요하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장인데 어법 좀 알아놔. 이렇게 묶어서 얘가 주어. 대절 자체가 주어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hardly news다. 거의 뉴스가 아니다. 거의 뉴스가 아니다가 무슨 말이야? 당연한 얘기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됐죠? 그다음 who's는 얘들아 외워놔. 그냥 암기. 그냥 암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셀프 디벨롭먼트 이게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인간이 되는 것은 미안.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그다음 봐봐. 셀프 서피션시 이게 자급자족. 자기 혼자서 인간이 되는 것은 impossible fantasy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 얘도 합리적 추론 충분히 나옵니다. 보면 루소는 소망했다. 이 wish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야. 뭐뭐 하기를 소망했다. 근데 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엄청 부자이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부자였으면 참 좋을 텐데 부자가 아니니까 좀 서글프다.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말이거든. wish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루소는 열정적으로 소망했다. 뭐를? 이것이 it or not이야. 그렇지 않기를. 잘 들어. 이것이 그렇지 않기를는 무슨 말이냐면 자급자족이 환상이 아니기를 이거야. 그냥 써놔. 이거 여기다 써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지 않기를. 이거야. it or not이 가리키는 건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지 않기를 엄청나게 소망했다. 합리적 추론 나올 수 있다고요. 충분히 알아두라고. 루소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판타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지 않기를 엄청나게 소망했다고. 알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지 못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봐봐. It is kindness that 이렇게 연결돼. That is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이 집합적인 존재, 사회적 존재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건 바로 이 친절함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 친절함이 왜 나왔나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철학적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내가 써놨어. 루소가 말하는 이 kindness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야. 공감. 친절함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려면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남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카이네스가 필요한데 그 카이네스가 바로 공감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지문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뭐 시험에는 문제 없겠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잘 읽어두시고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어. 이게 고3 지문이기도 했고.
다음 얘도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이 지문은 잘 봐야 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술은 문화적인 활동이야 라고 했어. 문화적 활동이라는 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주관성. 주관성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예술이 어떤 작품이 어떤 문화에서는 예술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다른 문화에서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과학은 어떠냐 이거야. 예술은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은 어떤 과학자들은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 비슷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활동으로 본다. 과학조차도. 그게 그런 거지. 야, 과학도 문화적인 거야? 그러니까 과학도 주관적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애들은 순수히 객관적인 underlying order 기저에 깔려있는 질서, 오던 질서, pure fact, 순수한 사실. 이 세 개가 다 뭐야? 세 개가 다 객관성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은 예술은 문화적이래. 과학은 어때? 라고 했더니 어떤 애들은 과학도 문화적이래. 주관적이래 라고 말해.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래. 과학은 그냥 객관적이고 사실이래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잘 들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문화적 맥락 속 활동으로도 즉 주관적으로도 주관성으로도 볼 수 있고 가치 중립적 탐구 이거는 객관성 이 둘 다로 해석될 수 있다가 주제가 될 수도 있어. AI들이 얘기하는 주제는 이게 더 많아. 그치만 내 생각에는 또 하나는 과학은 그러니까 좀 더 비중이 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제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 예술하고는 다르게 과학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며 사실 추구의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주제가 될 수 있다. 그 두 개가 다 보기에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 과학은 다시 객관성이 될 수도 있고 주관성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맥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다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은 순수한 사실의 영역이다 라고 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로 답을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은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거든. 일단 요거 부사인 거. 어법상으로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어법상 중요해요. 다음. 자, 정확한 시간 측정의 중요성. 정확한 시간 측정의 중요성. 그래서 그 공공의 기계적 시계의 발견이 터닝 포인트였다. 원래는 뭐 해지면 뭐하고 해뜨면 뭐 했는데 정확한 시간으로 갔다 이 말이지. 그렇죠? 여기 뭐 딱히 내용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자, 얘도 좀 봐야 돼. 돌봄 로봇이야. 인간형 돌봄 로봇. 도덕적 문제와 존엄성 논란을 이야기한다. 자, 사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공감 가는 주제는 아닌데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노인이나 취약계층 혹은 뭐 자폐가 있거나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봄 로봇은 필요해. 이건 사실이야. 일단 필요해. 인간이 아무리 엄마 아빠라고 하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아픈 사람들을 계속 돌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해주는 건 어려워. 그래서 돌봄 로봇이 필요하다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로봇은 로봇다워야 한다. 로봇이 진짜 인간하고 너무 똑같아 버리면 이 로봇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나중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야. 솔직히 공감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도덕적 문제, 존엄성 논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로봇인데 사람과 너무 똑같잖아. 좀 무섭지 않냐? 막 이런 거지. 진짜 무서울 것 같기는 해, 실제로. 왜 요즘에 뭐 SNS에서 AI로 사람들 뭐 페이크로 뭐 하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해. 아예 안 되진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의 주제는 홀드가 주장하다는 뜻이야. 로봇은 반드시 아이코닉하거나 카툰이시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란 말하는 거야. 너무 현실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로봇의 존재 자체는 중요하지만 로봇은 비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페이크로 만들어야 된다. 페이크. 로봇을 분명하게, clearly, 분명하게 페이크로 만들어야 그것이 불쾌한 골짜기. 로봇이 이제 무섭게 인식되는 그런 불쾌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봐봐. 불쾌한 골짜기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로봇이 인식돼. 뭐라고 인식돼? scary. 무섭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너무 면밀하게 우리랑 닮았어. resemble. 근데 이거 알아? not quite이야. not quite은 뭐냐? 우리랑 진짜 닮았어. 근데 인간은 아니야. 이 말이야. 인간이랑 너무 똑같이 닮았어. 근데 인간은 아니야. 알아나?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자, 얘는 인종 얘기. 주제는 인종은 생물학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인 구분이다. 흑인하고 백인이 있으면 얼굴만 가지고 인종이면 흑인끼리 비슷해야 되고 백인끼리 비슷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 내가 많이 했지. 아무리 흑인이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으면 얘는 인종이 흑인이 아니고 한국인인 거야. 반대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국에 살았으면 걔는 미국인인 거지. 그러니까 외형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시적이라고 하지 이거를. 그치? 가시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종은 문화적 구성이지 생물학적 구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얘는 어법도 사실 거의 없어. 마지막 문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비록 신체적인 차이점이 실제지만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별개의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화적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서술형이 없고 객관식 위주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 단어 파악이 진짜 중요하다.